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 30대 남성에게 지난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의 법적 쟁점은 뭔지, 또 우리 어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 프라임 이인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석 변호사입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게 지난 2일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숨진 그 아이 학생의 유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께서 뺑소니 혐의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된 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셔서 그날 처음 뵀는데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사고 상황을 설명 듣기 위해서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 장소만 컴퓨터 화면에 띄웠는데도 그때 회의실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아버님 비롯해서 유족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유족분들 여전히 슬픔을 억누르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사고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날들 보내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서 여러 주민분들이 유족분들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유족분들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을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기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들 지금도 계속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련 증거도 수집하고 당사자 목격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왜 내 아이가 이런 스쿨존이란 공간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셨고 일정 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금의 성과도 있었고요. 지금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 학교 앞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면도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거기 보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 현장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문을 나서면 바로 인도도 없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심지어 일부 경사도 좀 져 있어서 차가 과속을 하기도 쉬운 장소이고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행 환경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성숙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위험한지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학생들인데 그런 어린이들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소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측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또 뭐 지금 경찰이나 강남구청에서도 이 지금 그러니까 양방 통행로잖아요. 지금 이면도로인데 도로 폭도 좁은 상황인데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도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 통행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 실현이 안 됐다면서요. 뭐 주민 반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이번 사건 이후에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서 아는 정보들 밖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이 설치해야 될 만한 동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주민 여론이 구청을 통해서 수렴이 됐는데 그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전격적으로 설치하지는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민들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을 한 50명 정도를 조사해서 48명이 반대해서 일방통행로로 바꾸지 못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꼭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아예 규정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니까 그나마 가장 관련성 높은 규정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훈령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절차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비교적 간소한 거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규정의 문헌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찰서장 등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정리하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 설치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관을 움직일 강제력 같은 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나 행정기관장의 예. 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의 규정으로 판단해서 예. 사실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예.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설치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사후적인 아쉬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피의자인 30대 남성 지금 음주운전 거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경찰이 검찰로 사건 넘길 때 그때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그때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건 최근이고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네네. 그때는 뺑소니 혐의가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저희 유족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사실 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나서 구속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렇다고 또 이제 엄벌하기 위해서는 구속까지는 해야겠고 이런 판단하에서 구속이 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만한 확실한 혐의들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다라고 유족 쪽에는 설명을 했나 봅니다. 경찰에서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유족 그러니까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이 특히 뺑소니 혐의가 추가될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이게 특정 시점에 보도가 나왔어요.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저희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으셨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게 저간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 보면 당시 사고 난 다음에 사고 현장을 수십 초 정도 떠났었고 바로 되돌아와서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했는데 언론에서 막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맥락상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막 그 맥락이 맞고 결국에는 그래도 경찰에서 저희의 요청대로 그 경찰의 법리 검토 결과도 저희와 일치했는지 결국에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준 것은 다행인데 그 앞에 사정이 좀 저희는 아쉽기는 하죠. 유족 쪽 입장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그때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못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보안에서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강력히 탄원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솔직히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리적으로 모호한 영역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뺑소니 혐의 추가로 범죄 사실을 포함시켜서 송치해 준 데 대해서는 유족분들도 나름대로 경찰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족들은 처음에는 그 뺑소니 혐의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상당히 불만이나 반발을 좀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건 관계자인 피해 어린이의 부모님, 어머님은 차마 못 보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사고 CCTV를 보셨거든요. 그리고 CCTV도 보시고 목격자 진술도 마침 이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목격자 분들이 계셔서
직접 청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버님이 가서 직접 CCTV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들이 직접 들어본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행위가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는가 싶은 대목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CCTV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이런 객관적인 자료나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어떤 가해자의 행위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게 있는 그대로 수사에 반영돼서 이게 과연 합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저희와도 상의하고 경찰에 대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한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네.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특히 네. 이제 사망 사고의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한다. 네. 이러면 민식이법과 관련돼 있는 네, 네. 것들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어떤 것들이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까?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예. 죄가 적용이 됐고요. 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게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걸로 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죄가 또 적용이 됐고요. 네. 그 외에도 별도로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도 적용이 됐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던 소위 뺑소니라고 하시는 네. 도주치사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도 사건 내용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 공소 제기할 때까지는 예. 언제쯤 공소 제기가 그럼 되는 겁니까? 이게 최장 이제 구속 송치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연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검사와도 곧 면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계속될 텐데요. 유족들이 당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변호인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변호인으로서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어린이의 아버님께서 일면식도 없던 저희랑 상담하시던 자리에서 서로 흐느끼면서 회의를 해야 됐을 만큼 유족분들이 지금 사건 내용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유족분들이 직접 아니면 저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유족분들의 이런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이나 행정기관의 적극적 의지나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스쿨존 사고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 이인석 변호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천재들의 비결을 살펴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요? 네. 이 책은요, 천재들의 독창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를 궁금해한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오리지널스란 책입니다. 네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자들 때문이에요. 네. 어느 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투자를 부탁하러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계획을 검토하다가 아니 근데